왜 지난 200년 동안 세상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그전 수천 년 동안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오늘 윌리엄 번스타인의 풍요의 탄생을 통해 인류의 부가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 엄청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820년 이전 인류의 1인당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 농부나 천년 뒤 중세 시대 농부나 사는 건 뭐 비슷비슷했다는 겁니다. 가난은 그냥 대물림 되는 게 당연했던 그런 세상이 수천 년이나 계속된 거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꼼짝 않던 세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뭐가 이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다행히 앵거스 매디슨 같은 경제사학자들이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준 덕분에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1820년경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인류의 번영이 말 그대로 폭발해요. 그냥 서서히 좋아진 게 아니고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엄청난 부의 급류가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번스타인은 마치 완벽한 요리에 필요한 레시피처럼 인류의 번영에도 4가지 필수 재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 부의 레시피 4가지 핵심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재산권. 둘째, 세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합리주의. 셋째, 아이디어에 돈을 대주는 견고한 자본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과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는 신속한 운송과 통신. 이 4가지 열쇠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갔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왜 이 4가지가 다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조하고 투자하겠죠? 과학적 합리주의가 있어야 혁신적인 방법이 나올 거고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시장이 없으면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도 운송과 통신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죠. 번스타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비로소 한 나라가 지속적인 번영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톱니바퀴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부를 만들어낸 엔진이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번영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바로 불평등이라는 역설입니다.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한 부를 창조하는 메커니즘은 또한 막대한 분배의 불평등을 낳는다. 이것이 경제성장의 위대한 역설이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모두를 가난에서 끌어올리는 바로 그 힘이 동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CEO는 일반 직원보다 한 40배 정도 더 벌었어요. 뭐 그것도 많죠. 그런데 1998년이 되니까요. 이게 무려 1000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격차가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버나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은 항상 사회적, 정치적인 큰 격변으로 이어지곤 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털로 학살 사건입니다. 1819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혁을 요구하던 시위대를 기병대가 무자비하게 공격한 사건인데요. 이 폭력적인 진압에 영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 정부가 산업 현장을 감독하는 공장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식량 가격을 낮추는 곡물법 폐지까지 이어지게 되죠. 즉, 성장의 어두운 면을 사회가 어떻게든 끌어안고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이 모든 풍요가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번스타인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우리 인간의 심리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웃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이나 부를 절대적인 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이웃 효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연봉이 2배 올라도 옆집 김대리가 나보다 3배 오른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우리의 만족감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위치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번스테인은 부가 직접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시민들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이게 민주주의를 강화시키죠. 또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감각을 갖게 하는 여러 사회제도를 뒷받침해 주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갖게 된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승자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지배력이 어떻게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죠. 20세기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바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정학적 지배력으로 이어진 거죠. 한 나라의 경제력은 곧 국제 무대에서의 힘이라는 걸 역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47%.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미국이 자국 GDP의 거의 절반을 군사비로 썼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본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경제력이 어떻게 순식간에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초강대국이 없는 세계는 훨씬 더 두려운 곳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강대국이 되는 건 분명 힘든 승자의 부담을 짊어지는 일이지만 그런 질서의 중심축마저 없다면 세상은 훨씬 더 혼란스럽고 위험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불을 만드는 레시피는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과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죠. 이제 새로운 강대국들이 떠오르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장과 평등, 그리고 세계의 안정,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